네, 오늘의 코인 수요일 시장을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 큰 변동성은 없는 모습이고요. 다양한 이슈들이 좀 산재하고 있는 투자 시장이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요일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범타임즈 대표님 만나 뵙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범석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수이 네. 메인넷이 론칭을 하기도 했었고 또 페페 등 페페. 민코인 또 네. 한번 또 그랬는데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뉴스고 뭐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간단히 말씀 수이는 이제 앱토스 뭐 형제 뭐 이런 코인이고 어쨌든 중요한 사실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뉴스들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그쵸. 비출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뭐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이라든가 뱅킹 서비스 그리고 아까 또 현물 ETF 비트코인 이런 게 나오는 거 봤을 때 이제 점점 이제 전통 금융권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 시장이 조금 뭐랄까요 정체 쭉쭉 1분기에 쭉 오르다가 네. 이제 조금 떨어지면 지금 정체라고 보이는데 사실 지금이 조금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게 이제 좀 마인드를 한번 다져볼 이제 여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니 과연 비트코인인가? 비트코인이 이제 앞으로 뭐 금융 시스템, 크게는 뭐 우리 생활에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든가 비트코인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한번 말이 나온 김에 좀 질문을 깜짝 드리자면은 네, 저희가 이제 은행 리스크 붕괴에 따라서 뭐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비트코인이 후에 뭐 국가 통화적인 통화 가치로서의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안전자산, 골드와 같은 디지털 골드의 그러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뭐 책 한 권짜리 내용을 뭐 되게 간단하게 이제 네. 여쭤보시는데 네. 사실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은행 리스크가 오면은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될 그쵸, 것인가 그쵸. 이런 얘기를 네. 했었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약간 좀 표현에 이제 오해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은행이 이제 몇 개 망하고 은행 전체가 망하면서 이걸 비트코인이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비쳤을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보는 건 사실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블록체인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뭐 규제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변수,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화폐의 변천사를 생각했을 때 기술 발달에 따라서 화폐의 형태가 바뀌었다라는 큰 점이 있고 비트코인 시작도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갖고 와서 시작됐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특징들,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제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특징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진짜 그 다시 기초적인 내용. 비트코인이 뭐지? 왜 비트코인을 내가 사야 되는 네, 거지? 네. 투자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런 점들을. 이런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고 네. 기회가 되면 네. 오늘의 코너에서도 네. 자주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의미들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범타임즈 NFT 리포트에 관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김남국 의원의 60원 코인 이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이슈는 다루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아직 정확한 정황들이 팩트 체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기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암호화폐 전문 채널로서 짚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대표님이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참 이 이슈를 다루면서 저희가 또 시사해 볼 점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이제 일단 특정 정치인이 그쵸. 걸려 있는 네. 그러다 이슈기 보니까.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민감하다고 생각되고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먼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제 정치 성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 이런 것도 네. 종교를 비유하자면은 무교지만 무교. 네. 산과 계곡이 좋아서 가끔 절에 간다. 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작할 거고 정치 성향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오늘 내용에.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코인 네.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코인 방송 입장에서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좋습니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정치적인 색깔로 어떤 선입견으로 이 사건을 푸는 게 아니라 저희는 철저하게 암호화폐 투자자로서의 지금 사건으로 어떤 점을 시사해 볼 수 있을지를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작년 초에 김남국 의원의 이제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가 됐다. 그래서 FIU에 보고가 됐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인데 그게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었나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컸죠. 지금 뭐 60억을 보유하고 있었다 코인으로.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해명들이 계속 나오면서 점점 더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간단히 이제 여기서 이제 뭐랄까요 쟁점 논점부터 말씀드리고 가자면 일단 코인을 이제 60억이나 이제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을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 정보에 의해서 혹시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닐까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이런 의혹이 하나 있고 그럼 그 코인에 투자했던 자금 출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출금한 시점이 이제 대선 시점이랑 겹치는데 혹시 대선 자금으로 쓰인 건 아닐까? 그리고 과세 유예 법안에 대해서 코인 과세 유예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이해 충돌의 문제는 없나? 이런 이제 법적인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법적인 문제를 이제 저희가 짚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겨두고 일단 코인 투자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자금 출처라든지 대선 자금 그리고 뭐 내부자 정보 이런 이제 의혹들의 출발점은 이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아니고 위믹스라는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코인에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그부터 일단 코인 투자를 오래 한 입장에서는 잡코인은 아니다 사실 위믹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한국에서 발행된 뭐 김치 코인이라고 불리는 뭐 이름 듣도 보도 못했는데 막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코인들이랑은 사실은 다르다. 위메이드라는 상장된 게임 회사가 발행한 코인이기 때문에 그걸 퉁쳐서 이제 그냥 잡코인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몰빵 이제 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몰빵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자료들을 보면 2016년부터 코인 투자를 했다고 직접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 한때 뭐 보유 코인이 40억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 자료 화면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위믹스 코인 이제 성격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코인 뭐 물론 투자 성향이나 다른 걸 봤을 때 뭐 다른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충분히 투자 관점에서 접근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냥 지금 그 드러난 사항들만 보고 이제 불법에 대해서 초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투자에 조금 더 집중한 국회의원의 뭐 이 정도로 봐야지 이걸 꼭 불법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문제를 삼고 있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이슈들을 또 딱 네 가지만 뽑아보면은 일단 그동안 서민 코스프레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아, 그럴 수 있죠. 네. 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만큼 투자에 몰입할 시간이 있었느냐? 아,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예, 뭐 이런 문제가 네, 있었고. 맞아요. 그런 문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그 김남국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재산 공개에 대해서 이제 코인을 누락시켰었는데 원래 지금 재산 공개하는 범위에 암호화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래 내역도 그렇고 지금 공개 안 한 것도 그렇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입법기관에 있는 국회의원인데 그걸 법에 없다고 안 지키면 되느냐. 그 기존 법 취지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해명을 하고 있으나 계속 번복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 번복이 해명이 되고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커지는 의혹들이 커지니까 커지고 이게 이슈도 있는데.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하면 일단 불법은 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이미지에는 충격이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제 코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최초는 이제 그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이 돼서 FIU로 보고가 됐고 FIU에서 이제 수사 요청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 초부터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이 이겁니다. 2022년 1월 2일에 거래소로 위믹스 코인이 대량으로 유입이 됐다가 한 달 만에 뭐 한두 달 만에 전량 인출이 됐다. 요 사태에서 이제 시작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FIU에서 보고된 이유만으로도 이제 막 불법이다 뭐 이렇게 공세를 펼치는 그쵸. 게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따르면은 현재 1,000만 원만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FIU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보고하게 돼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이제 특금법 개정안 발효되면서 이제 또 의무 대상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꼭 불법 징후라기보다는 네. 금액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FI에 보고된 것만 갖고 불법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몰아가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좀 아니다. 그쵸. 이렇게 보이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동안 이제 코인 거래 과정인데 지금 뭐 해명 자료를 내면서 이제 캡처를 하기도 하고 냈지만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없어서 뭐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최초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 주식을 판 돈을 코인 자금으로 썼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코인 잔고는 얼마나 있었는지 뭐 지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근데 지금 뭐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국내 거래소 그리고 클립이라는 블록체인 개인 지갑을 쓰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거래는 많았을 것 같다. 그냥 위믹스 하나만 뭐 우연찮게 들고 있다가 늘어난 상황은 아니고 그동안 거래를 자주 하셨다. 투자 기간이나 이런 여러 이걸 정황으로 봤을 때 거래는 자주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얘기가 있죠. 트래블을 시행 전에 인출을 대량으로 한 건 이게 뭔가 구린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다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다 실명 계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트래블을 하고 연계해 짓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믹스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몰빵한 것 같고 얘기하기에도 사실은 그동안 투자했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성향상 위믹스를 좀 더 좋아했다. 좋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만약에 저는 이제 지금 여러 정황 아마도 불법 행위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세요. 네. 만약에 불법 행위가 만약에 밝혀진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악재라고 봐요. 그럼요. 이미지상. 코인은 늘 불법과 연계가 되고 또 뭐 이런 살인과 예. 사건과 그래서 네, 이제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악재라고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좋은 면으로 본다면은 사실 상당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지금 코인이라 그러면 사실 이미지가 네. 뭔가 좀 착하게 보더라도 뭔가 발빠른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하지만 투자. 국회의원이니까 요번에는 근데 국회의원이 오. 또 투자를 하고 있었네. 어. 그러니까 뭐 도덕적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래도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도 저렇게 큰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나는 왜 안 했을까? 그런 게 될 수 있죠. 나도 뭐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지금 그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 빠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암호화폐 용어부터 지금 가상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가상자산이 하니까 굳이 재산 신고하는데 이거 가상자산은 이런 이미지 네. 그래서 용어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단 국회의원 전수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보유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극 환영하고요. 그래서 어떤 코인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좀 소상히 밝혀줬으면 좋겠고 코인 내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금 규모라도 이번에 한번 국민들한테 밝혀지는 계기가 되면 좀 더 코인이 조금 뭐랄까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처음에 코인이 60억이었다 하다가 어제 저녁인가 120억이라고 또 보도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본 거예요. 지금 그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 일부 정보만을 갖고 추적을 해서 김 의원 지갑을 특정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그냥 추정한 있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여러 자료상 이제 특정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보니까 이제 120억 정도까지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밝혀졌는데 그겁니다. 온체인 데이터, 블록체인엔 장점이죠. 오픈이 되어 있다. 늘 이제 어두운 곳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조금의 뭐랄까요? 조금의 요것만 한다면은 훨씬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위믹스 코인을 잡코인이라고 부르면서 네. 역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근본이다라는 발언들이 이미지들. 엄청 나왔어요. 실제 발언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근본 있는 코인도 아니고 이런 말들을 다양한 뭐 정치, 사회, 경제 뭐 이런 미디어에서 그럼 상당히 노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역으로 뭐 위믹스가 조금 그렇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뭔가 조금 더 안전자산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좀 까놓고 또 이제 김 의원 입장에서도 좀 그래 나는 블록체인 미래를 잘 봤다. 그래서 나는 투자를 했다. 차라리. 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 뭐 전수조사 네. 등등 네. 뭐 이런 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네. 좀 더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이슈가 이 시장의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개인의 투자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불법 자금이 통용이 됐는지에 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좋은 내용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